자, 39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서희야,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즐겁니? 즐거워요. 이게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시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는 제일 경계하는 게 뭐야? 니들이 영어를 싫어할까 봐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면 돼. 지금 조금 못할 수 있어. 근데 결국에는 니들이 사회 나가면 영어로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또 힘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지?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해.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영어만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야. 다른 과목도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결국 대학 가서 졸업하고 취업할 때는 영어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작전을 잘못 짜는 거지. 어차피 영어 빼고 나머지 점수로 대학 가자. 분명히 이 혼란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고3짜리 하나 가르치는데 실업계야. 대학 안 간대. 근데 너 학원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위해서 토익 시험을 봐야 된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돼. 공무원 시험. 그 공무원 시험의 과목이 4과목이야. 9급. 동사무소 언니들 있지? 뭐 보는지 알아? 9급 4개. 국어, 한국사, 영어, 그 다음에 행정학, 업종에 따라서 민법 같은 거 보는 데도 있어. 이게 법이거든. 암기야, 암기. 한국사도 암기지. 문제은행이 있어,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는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 공무원 시험 국어는. 뭐 예를 들어서 말기만 알아먹으면 돼. 영어는 수능하고 똑같아. 공무원 시험 수능, 영어가. 그래서 나중에 걔가 왜 학원 다니냐 그랬더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영어를 해주는 데가 없대. 그래서 수능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학원에서 수능 준비하듯이 공부를 해서 졸업하면 자기는 대학 진학 안 하고 구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 구급 공무원 시험은 고졸이면 되거든. 그래서 공무원 대회가 있어, 실제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허접한 대학 나와가지고 시험 못하는 애보다 훨씬 지금 몇 호봉이야, 그게 한 5, 6년 전이니까 한 5호봉 됐겠네, 6호봉 됐겠네. 그러니까 영어는 꼭 너희들 발목을 언젠간 잡아.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즐기면서.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게 뭐야? 지금도 싫어가지고 영어 포기했는데 어찌어찌 대학을 갔어. 취업하는데 토익 점수를 가져오래. 그 하기 싫었던 영어를 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동안 영어가 참 재밌는 과목이구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하면 돼. 아니 저기 초등학생들이 몇 살 때 말하냐? 몇 살 때 이게 말이 튀냐? 너 한글 언제 뗐어? 한글 언제 뗐어? 너 한글 언제 뗐어? 시간 됐을 때 저 상담 좀 할 수 있어요? 네네. 한글 언제 뗐어? 몇 살 때? 5살 때. 너는 7살? 아니 그럼 4살에 한글 띠내는 천재고 5살에 한글 띠내는 바보야? 아니란 말이야. 그 시기가 빠르고 느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영어도 언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좀 못한다고 느껴지는 건 그런 정도의 차이야. 어떤 애들은 고1 때부터 영어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2학년 때 갑자기 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보통 2개국어 기본이니까 하나 더 배운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잖아. 오케이? 39번. Big problem with money. 돈을 가지고라는 건 돈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겠지. 돈이야, 소재는. 요게 이제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 이게 create가 동사인데, created면 과거형의 동사라 그러면 이게 동사면 과거형이잖아. 그리고 앞에 비동사도 없지. 그럼 얘는 뒤에 무엇을 만든다고 봐야 돼. 근데 여기 을을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러면 동사가 아니라고. 다시. 이게 동사가 아닌 이유가 두 가지 뭐야? 목적 없어요. 그것도 있지만 얘가 동사로 맞으려면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 맞아. 그럼 비동사 플러스 뭐가 되면서? EP. 그럼 이게 동사가 된단 말이야, 수동태로. 수동태는 뒤에 을을이 없어도 되잖아. 근데 문제는 비동사도 없는 놈이 을을도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이걸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문장에서 아직 동사가 안 나온 상태라고. 됐어?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과거분사 지난 시간에 열심히 떠들었지만 명사 누구겠어? money거든. 그럼 수식을 받는 명사가 하면 ing, 명사를 하면 P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돈이 만들어 돈을 만들어. 그래서 이게 create는 동사지만 동사를 뭐처럼 바꾸기 위해서 형용사처럼. 그리고 수동이니까 created를 쓴 거야.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아니더라도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creating이냐 created냐를 물어보는 거야 계속. 이런 게 한 번 익숙해지면 나중에 편하다고. 그래서 문장엔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아직 안 나왔다 정도야. 이따가 뒤에서 동사를 찾겠지. 요것도 공식인데 보통 이렇게 분사가 명사를, 이 구조 뭔지 알겠지? 명사가 뒤에 있고 분사, 즉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뒤에 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꾸미는 형태잖아. 요거잖아, 그지? 이럴 때 100% 여기는 뭐가 빠진 거냐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빠진 거야. 관비, 노비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 여기 넣었잖아. 사물이니까 위치, 그 다음에 비동사 쓰라고 했으니까 is 썼단 말이야. 그럼 이게 있다 해도 있으면 더 자연스럽지. 어떻게? 큰 문제. 어떤 돈이야? Which is created니까 관계대명사 다 배웠잖아. 주격.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돈.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좀 더 깊이 한다. 이게 그러면 is가 붙으면 동사가 돼버리지. 그럼 동사가 한 문장에 또 뒤에 또 나올 거라 그랬잖아. 그치? 두 개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거 썼어도 여기 동사가 있어도 또 동사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단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정부에 당연히 돈은 정부가 만들지. 조현승이 돈 만들면 잡혀가. 그치? 여기 동사가 있잖아. 설명이 다 됐지. 첫 번째 설명 뭐였어? 분사는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동사가 뒤에 있을 것이다. is created가 돼도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is랑 is가 나와도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주어는 얘거든. 문제. 선생님 뒤에 정부 이런 거 주어 아닌가요? 주어 한 단어 잡을 때 빼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전치사고 관계사절. 전치사고나 관계사절은 다 꾸민 말이기 때문에 빼야 돼. 전체 문장 구조할 때. 전치사고 빼고 관계대명사절이니까 분사구도 포함되겠지. 빼고 with money 빼고 남는 게 problem. 그래서 is야. 문제는 자 그러면 니네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니? 목적어가 나오니? 주격 보호가 나오니? 보호. 니네가 말해주면 빨리빨리 진도 나갈 수 있어. 주격 보호는 품사가 뭐지? 명사나 형용사야. 주어랑 똑같은 자격이면 명사고 상태는 형용사야. 근데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명사가 온다는 것은 얘가 명사 절로 와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명사절도 명사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is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사 face가 있거든. 있으니까 둘을 잇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는 거야. 되니? 그리고 우리 저기 늦게 온 사람들은 말고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박수와 명사절 네 가지가 뭐야? 대절, if나 whether절, 의주동, 관계사, what절이지. 그 네 가지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대절을 쓴 거야. 조현승 얘기해. 이 명사절 대절의 특징이 뭐야? 일단 대세 해석은 안 해요. 없어. 대신에 뒷문장은 무조건 어때요? 완전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주어 동사의 문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왜 가로쳤어? 도수를 꾸미야. 이것도 후로 시작하는 관계 사절. 관계 대명사절이지. 무슨 격? 주격. run이 동사니까. 주격이지, 그지? 그러면 선행사는 those야. those는 원래 대세 복수이지만 those who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거거든.
그럼 여기서 one이라는 건 달리다가 아니고 자 자동사일 때는 one이 달리다. 근데 뒤에 을력이 왔지. 이럴 땐 운영하다. run the company 뭐야 회사를 운영하다. 그럼 정부를 운영하는 이게 대절의 주어야. 그지? 그런데 선생님 동사가 이거라고 했는데 왜 동사가 여기 또 있어? 니네가 얘기할 수 있지. 여기 동사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 동사는 왜 나와? 관계사죠. 여기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도우즈만 꾸미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럼 주어가 누구야? 정부야 사람들이야. 사람. 그럼 요건 단수고 요건 복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동사에 face에 뭘 붙이면 안 돼? s를 붙이면 안 돼. 근데 이런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누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앞에 거버먼트가 있으니까 어디서 잘라지는지 모르니까 선생님 거버먼트가 3인칭 단수 아니에요? 해서 여기다가 뭘 쓰고 싶어 해. 그걸 시험 문제로 낸단 말이야 선생님들.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모든 지문을 시험 대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끊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시험 범위 이렇게 진도 나거나 필기한 다음에 선생님 본문 깨끗한 거 다시 한번 주세요 이러더라고. 이유가 뭐겠어? 자기 혼자서 끊어보려고 이렇게. 어서 앉아. 그래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건 부사야. 항상 마주한다는 거야. 그럼 마주하다도 뒤에 무엇을 마주하다가 되겠지. 그래서 목적어. temptation. temptation 알아? 유혹. 유혹을 마주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유혹인지가 궁금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자 to 부정사의 특징은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할 거야.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만들겠다는 무엇을? 유혹을 마주하게 되는 거야. 돈 좀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정렬 만들어서 to 부정사 and 뒤에 또 나오면 to를 써도 되지만 지워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냥 만들기만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뭐 해보고 싶다. 써보고 그럼 마지막에 is는 뭐겠어? money. 됐니? 그러니까 내용은 확 들어왔지. 정부가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러니까 정부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면 늘 정부를 운영하는 자들은 막 뭐 해버리고 싶어. 돈을 막 찍어내고 싶은 거야. 조폐공사에서. 그래서 저기 짐바브웨가 망했잖아. 그럼 왜 돈을 선생님 정부에서 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찍어내면 좋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 글의 주제야. 왜 돈을 함부로 막 찍어내면 안 되느냐는 거지. 자, 그 다음 줄 whether among whether는 뭐뭐 중에서든 5월이니까 A가 뭐야? 고대의 왕 또는 현대의 politician 정치가들. among은 사이야. 자, 너와 나 사이는 뭐니? 둘 사이는 between이야. 그런데 니들 사이에서 내 대가리가 크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야? 그게 2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럴 때 쓰는 게 among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2명은 아닐 테니까 고대 왕들이나 현대의 정치가들 사이에서든 요거까지 붙이면 그게 고대 왕들 사이에서 벌어졌든 아니면 현대 정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쉽게 알려줄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야. 요게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는데 명사절은 명사 기능 한다는 거잖아. 그럼 니네 명사가 문장에서 빠지면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 불완전해지지. 왜? 명사가 하는 기능은 주어 아니면 목적 아니면 보어야.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빼면 문장은 망가져. 주어가 없어져도 망가지고 목적어가 없어져도 망가지고 보어가 없어도 문장은 망가져.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사절을 빼면 문장이 어떻게 된다?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 되는데 부사절은 말 그대로 꾸민 말이거든. 꾸민 말 따위는 없어도 돼 안 돼? 그래서
이게 명사절이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없어도 되면 부사절이야. 그럼 물어볼게. 이게 지금 꼭 있어야 돼? 문장 구성에서 내용 말고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그럼 이건 무슨 절이야? 부사절. 부사절에서는 니네 배웠지. whether는 뭘로 바꿔도 된다고 원래. if나 whether 이렇게 배웠지. 부사절은 절대 if로 쓰면 안 돼. 만약에 부사절로 if를 쓰면 만약이란 뜻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인지 아닌지가 명사절이야. 우리만 해석했을 때. 근데 지금 니네가 이 본문 해석할 때 뭐뭐이든 아니든으로 번역했단 말이야. 해석이 이렇게 나오면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문법이 힘든 사람은 해석으로 기억해야 돼. 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이든 아니든.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 이거 웨더절이라고 했잖아요. 저 절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사가 어디 있어요? 요 it은 여기 this 생략된 거. it is. it하고 this가 같은 거야. 이것은 일어났다. 그 일이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든 이들 사이에서 일어났든 이것은 일어났다. 됐어? this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만 여기서 받는 this는 위의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 이루어진 거야? 어떤 내용이 이루어진 거야? 돈을 많이 찍어서 뭐 하고 싶다? 쓰고 싶다라는 그런 사건, 그런 마음이 고대 왕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현대 정치가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사람 사이에서든 이 돈을 많이 찍어서 쓰고 싶다는 그 일들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다고. 유혹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실행에 옮긴 자들이 있다고. 오케이? happen은 occur, take place.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일어나다, 앉았다 일어나는 거 말고 사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고 자동사다. 이걸 중요해. 자동사는 목적어 있다 없다?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그럼 봐봐. 그걸 알면 늘 얘기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car accident가 was happened 이러면 발생되었다 맞아? 아니 그런단 말이야. 우리말 하는 데는 사건이 발생된 거니까 수동태 아닌가요? 수동태는 자동사는 뜻이 어떻든 간에 수동태가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냥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일어난다가 돼. 그럼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겠어? 문제. have pp에 수동태까지 들어가면 요 사이에 이런 걸 써놓는 거야. has been happened. 발생된 건 안 된다고.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이미 발생됐어. Again and again. 계속 반복해서. Again and again. 이 노래 알아? Again and again. 몰라야지. 그거 알면 나랑 시대가 똑같은 건데. 너 몇 살이야? 근데 왜 자꾸 친구처럼 느껴지지? 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 걸쳐서 수세기에 걸쳐서 이미 벌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돈 많이 찍어내서 쓰는 일이 벌어졌다고. 자, 그럼 봐봐. 부사절 뺐어. 그지? 주어, 동사 잡았어. 쭉 가다가 우리가 배우기로는 lead to 할 때 lead to 그러면 얘가 동사고 뜻은 얘가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잖아. 그지?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지금? 품사가? 동사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이미 동사가 나왔잖아. 아까처럼 여기 접속사가 있어 없어? 이게 내가 시험 대비 때 발고도 계속 얘기했던 거야. 동사가 없잖아. 그러면 이걸 반드시 분사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막 분사구문 뭐 바꾸는 법 어렵게 얘기하지만 쉽게 해줄게. 한 문장에 동사가 두 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없는 상태에서 접속사 있으면 두 번 나와도 돼. 근데 접속사 없으면 뒤에 나오는 놈을 또는 앞에 나오는 놈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바꿔? 어려운 말 쓰지 말자.
ing로 바꾼 거야. ing. 선생님, 근데 pp로 시작되는 거 있던데요? being pp야. 간단하잖아. 문장이 두 개 있어. 접속사 있으면 동사 몇 개 써도 돼? 두 개 써도 돼. 근데 접속사 없다? 그럼 둘 중에 앞이든 뒤든 상관없어. 꼭 뒤에 것만 바꾸는 게 아니야. 앞이든 뒤든 하나를 ing로 바꾸면 끝나.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얘를 만약에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and가 있으면 요 리딩이 뭐야? 과거 맞춰줘야 되니까 read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앞에가 원인이었고 이런 일은 벌어졌고 결과로 여기 내가 결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inflation 많이 들어봤지? 경제 배울 때 inflation 정확히 뭐야? inflate가 상승. 상승이 아니야. 팽창하다. 팽창이 뭐야? 그래서 원래 inflation을 통화 팽창이라고 해요. 통화가 뭔지 알아? 돈, 현금, 가치. 돈 자체가 아니고 돈이 도는 양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통화량이라 그래. 돈이 도는 게 총 우리나라에 도는 게 10조야. 예를 들어서 10조가 돌고 있어. 돈이 만들어진 총 돈이 10조인데 이 돈이 뒤에 미리 얘기할게. 우리가 10조를 왜 유통시킬 수 있냐면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얘기한 돈은 증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 걸 사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전자담배야. 금이야, 금덩어리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한테 이 금덩어리를 다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중에 금을 팔아가지고 이 중에 일부를 너한테 여기 금 몇 조각을 떼어서 이렇게 줄 수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줄 건데 지금 당장은 못 주니까 내가 이거 가지는 대신에 너한테 언제든 나한테 금 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뭘 줄게? 증서를 줄게 이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증서를 줬어. 그럼 얘 증서를 들고 다니면 나한테 항상 저만큼의 금을 받을 수 있다는 뭐가 되겠어? 증명이 되겠지? 이걸 돈으로 생각해봐. 원래 경제의 시작은 뭐야? 서로 간에 물물 교환이야. 받았어. 줄 물건이 지금은 없어. 농사 져서 쌀이 나와야 줘. 그럼 나중에 내가 쌀 나오면 이 종이만 내면 내가 쌀 줄게. 그게 돈이야. 그럼 나중에 내가 쌀 농사 졌을 때 얘가 받았던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쌀을 뭐 하는 걸 수 있어? 줄 수가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돈이 돌려면 그걸 실물 가치라고 하는데 돈이 도는 양만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돼. 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가진 게 없는데 주겠다는 증서만 남발하는 경우에 부도야. 부도 났다가 그거야. 그러니까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달라 그래도 줄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IMF가 국가 부도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도가 난 거야. 그럼 부도가 났다는 건 뭐야? 우리나라 돈을 아무리 줘봐야 받아 안 받아 다른 사람들이. 그거 받아봐야 이 나라에서 바꿔 먹을 게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돈은 수단이야. 돈은 수단이라서 내가 이만큼의 자산이 있어야 금이든 뭐든 있어야 이만큼의 뭘 발행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돈이고 이게 실물이야. 실물이 있어야 그만큼 돈을 낼 수 있는 거지. 실물보다 돈이 많이 돌면 부도야. 이 돈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못 받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이만큼 돌았는데 이게 털린 거야. 외환 보유고. 그래. 이게 없어. 그럼 이 우리나라 돈이 다 쓰레기가 돼. 자, 여기서 말한 인플레이션은 뭐냐? 이 통화가 봐봐. 우리나라에 그럼 10조가 돌고 있어. 다시 돌아간다. 10조의 금이 있어. 10조만큼만 돌려야지. 근데 10조만큼의 실물이 있는데 돈을 13조를 찍는 거야. 그럼 3조 원을 그럼 돈의 가치 어때? 떨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제대로 돌릴 때는 돈 한 장 가지고 내가 5만 원을
만 원짜리가 가지는 가치가 요럴 땐 높아. 근데 돈의 이 발행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나눠 먹게 되니까 만 원짜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통화는 어떻게 됐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많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경제가 그래. 적어지면 가치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많아지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팽창은 문제가 되는 거야. 통화 팽창은. 가진 것보다 돈의 발행량이 많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 옛날에 북한이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니까 지들이 막 돈을 찍어냈거든. 처음에 그런 유혹이잖아. 찍었더니 북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 떨어지니까 외국한테 돈으로 뭔가를 사오려고 하는데 그 북한 돈을 안 받는 거야. 가치가 없어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쌀을 사오려고 북한 돈으로 100만 원을 엔자를 주고 사왔어.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100만 원 주고 쌀을 사려니까 외국 애들이 안 받는 거야. 너 이거 100만 원 아니잖아. 너네 또 이제 이거 100만 원짜리 10만 원 돼버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1000만 원 가져오라 한다든지. 그럼 더 찍어낸 게 소용이 없잖아. 더 많이 갖다 주는 거니까. 좀 돌아가? 경제 상식이 돌아가? 자, 그래서 이런 유혹은 있었지만 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지 알겠어? 돈은 실제 가치보다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찍어냈으니까 돈은 양이 어떻게 되면 많아지면 돈의 가치 떨어지는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리고 많은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자, 이 엔드는 lead to A야. 인플레이션이 이어졌어. 그로 인해서 두 번째 무엇들이 생겨?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그 문제들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이어지는 문제들인 거지. 경제 사회적 문제 있어 없어? 인플레이션 터지면 문제 있지. 응?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줄은 뭐야? 내가 왕이나 정치가가 필요하다고 돈을 마음대로 찍으면 된다는 거다. 안 된다. 그렇게 했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 망했지. 잘 모르겠지만 얘네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봤지? 북한 고난의 행군 못 들어봤어? 너무 가난해지니까 북한 김정은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말 이렇게 국민을 선동한 그 사건이 제일 크게 영향을 준 게 북한이 돈을 많이 찍어낸 거야.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게 개수도 있지만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건 고액권을 찍는 거야. 같은 개수가 돌아도 5만 원짜리가 100개 도는 것보다 10만 원짜리가 100개 도는 게 훨씬 더 통화가 팽창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염려해서 아직까지 10만 원짜리 화폐를 안 만드는 거야. 만 원짜리만 있다. 니네 어렸을 때 만 원짜리밖에 없었지. 5만 원짜리 나중에 생기지 않았어? 태어날 때부터 있었냐? 5만 원짜리가? 아닐 텐데. 니네 태어날 때부터 5만 원짜리 있었어? 뭐야? 너 누구랑 얘기한 거야? 원래 만 원짜리가 최종 단위였어 우리나라. 그럼 5만 원짜리를 찍을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 실물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실제로 성장을 해야 돈을 고액권을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만 원짜리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된 거야? 잘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잘 살게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발행한 화폐를 없앨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5만 원짜리를 안 찍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have prefer가 뭐 하는 거야? 선호하는 거야. 그런 인플레이션 같은 거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게 누군 줄 알아? 금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금. 이건 무슨 가치야? 통화가 아니고 실물 가치잖아. 그지? 아니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선생님이 언제야? 결혼한 때니까 2000년인가? 그때 돌반지 한 돈이 5만 원인가 그랬어. 응? 지금 그만 돈 얼마인 줄 알아? 지금? 72만 원 정도. 어? 그럼 생각해봐. 그때 내가 70만 원 가지고 있는 5만 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오면 또 똑같은 5만 원이겠지. 금고에 5만 원 넣어놨어. 그럼 지금도 열어보면 5만 원밖에 없을 거 아니야. 물가는 올랐는데. 근데 금을 금고에 넣어놓고 있었어. 그럼 똑같은 금인데 몇 배가 된 거야? 5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몇 배냐? 15배. 14배? 14배? 엄청난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자기 돈을 쌓아놓는 것보다 뭘 쌓아놓는 게 좋아? 그래야 물가가 올라도 전혀 손해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돈을 찍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금도 모아. 그래서 영화에 보면 미국 연방정부 막 은행 털면 금괴 털어가는 놈이 그 은행 가면 금괴가 있는 거야. 어? 그리고 금 말고 이렇게 금의 가치를 가질 만한 정도로 가장 금의 가치에 근접하는 화폐가 어느 나라 화폐일 것 같아? 달러. 달러야. 왜? 금이 불변인 것처럼 미국도 안 망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금보다는 달러로 가지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금을 왜 선호하는지는 알겠지. 화폐를 막 찍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으니까. 실버, 은도 가격이 뭐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은도 이렇게. 또는 어떤 다른 물질. 요새는 이게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이 아는 사람 좀 알겠지만 전 세계에서 찍어내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 한정돼 있어. 안정돼 있어. 채굴한다고 그랬지? 그게 다 채굴하면 예를 들어서 5,000개라고 쳐 비트코인이. 근데 내가 지금 보기로는 4,850 몇 개 이렇게 채굴이 됐대. 그럼 이게 끝까지 채굴돼도 얼마 안 남았지. 더 이상은 못 만들어낸대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금이나 은이나 또 다른 어떤 물질도 다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야. 돈을 모아기보다는 찍어내는 것보다. 그건 본질적으로는 원래부터 is limited. 뭐 돼야 돼? 지금 금, 은, 비트코인 다 뭐 돼 있어? 제한돼 있잖아. 비트코인이 돈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제한돼 있어서 그래.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is supply. 공급에 제한이 있어요. 이것을 유징하는데 뭐를 써? 찍어내는 돈 말고 절대 가치를 지닌 돈으로. 이 또 머니는 뭐겠어? 찍어내는 돈이 아닌 거야. 됐어? 그래서 옛날에 니네 들어봤지? 돌도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배웠지? 이렇게 큰 돌덩이 같은 거 화폐 된다고 화폐를 썼다 그러지 않았어 옛날에? 이상한 화폐들 많지 않아? 그거는 대신에 그 섬에서 그 돌이 나오는 개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한정돼 있는 거야. 그럼 돈이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it is a way of depriving. 이거 외워야 돼. depriving. 단어가 헷갈리니까. deprive랑 derive가 비슷해 보여도 완전 틀려. deprive는 박탈하다. 박탈한다는 건 뺏는 거야. derive는 끌어내다. 끌어낸다는 건 이렇게 파생시키는 거야. 피 하나 차이야. 그래서 애들이 단어 잘못 보면 헷갈릴 수 있어. 그것은 그렇게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어떤 그 돌덩이나 이런 것들 종이돈 말고 돈으로 쓰게 되잖아. 여기서 돈으로 쓴다 그랬지. 그러면 방법이야. 그렇게 쓰는 것은 이런 다른 물질들을 지금 우리 종이돈 말고 이런 금이나 은 자체를 그냥 화폐처럼 쓰게 되면 그건 뺏는 방법이야. 여기 쓰려고 그랬는데 deprive는 A of B를 써.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저거 넣어줘야 돼. 중요해. 정부에게서 5부니까 뭘 뺏는 거야? 정부가 뭘 찍어내는 권한이 있어.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권한이 있지. 근데 조폐무사를 없애고 사람들이 다 진짜로 금덩이를 띄워서 서로 거래를 해. 물물 교환하고 막 거래를 해. 아니면 금이나 은 같은 걸 돈으로 막 써. 그럼 정부는 어때? 방법이 없지. 금을 진짜 강제로 뺏지 않는 한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돈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돈은 찍어낼 수 있잖아. 근데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걸려. 그럼 우리가 아예 돈을 안 쓰고 지폐나 동전을 안 쓰고 그냥 전부 다 금으로 거래하자 이러면 그럼 어떻게 돼? 금은 정부가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야? 정부한테서 정부가 무슨 권이 있어 지금?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인데 그 권력.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익스펜드가 뭐야? 확장할 수 있는 그 돈 공급을.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돈 공급을 확장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 거. 어느 수준까지?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찍어내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럼 금이 무슨 성이 있다는 거야? 희소성. 희소성이 있고 한정된 양이 있다는 거지. 어떤 놈 그러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금 계속 캐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캐더라도 석탄이나 석탄이나 무슨 다른 광물이 나올 정도로 많은 게 아니라고. 금은 굉장히 소량만 나온다고. 금은 그래서 오랫동안 여겨져 왔던 거야. 이건 수동태야. consider가 고려하다 여기다니까 be considered. 여겨졌다. 어떤 것으로? 이상적인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뭐겠어? 인플레이션을 막는 수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일부터 돈의 가치는 없어지고 그냥 다 금으로 거래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 자체가 없어. 물물 교환하고 금으로만 거래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없어. 왜? 금의 양이 갑자기 늘진 않을 테니까. 그지? 센스.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 그럼 금이 왜 이렇게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금의 공급이, 전 세계적인 금의 공급이 보통은 cannot be increased. 뭐 될 수가 없어. 급격히 증가가 안 되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증가는 될 수 있어. 캐가지고. 근데 갑자기 확 늘어나진 않단 말이야. 그럼 다이아몬드는 왜 화폐가 안 될까? 될 수 있어? 다이아몬드도? 돼. 다이아몬드도 똑같잖아. 금이랑 가치가 똑같잖아. 근데 문제는 다이아몬드는 저렇게 거래가 될 정도의 양도 안 나와. 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고 거래할 정도가 있지만 크게 늘지 않는 건데 다이아몬드는 뭐 요따만한 거 하나만 가지고 금이 이만큼 생산할 수 있을 때 다이아몬드는 요만큼밖에 생산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또 돌아야 돈이 될 수 있잖아. 돌릴 수가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교실에 지금 7명 있잖아. 얘네한테 금 한 덩이씩 주잖아. 그럼 너네가 필요한 거를 사기 위해서 서로 금을 주고받고 할 거라고. 금을 주고 물건 금 띄워서 물건 받고 또 저거 받을 때 금 띄워주고 금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럼 최소한 금덩어리를 10개씩은 가지고 있어. 7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다이아몬드로 돌리려니까 7개 다이아몬드가 안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When paper, 종이돈. 이건 뭐야? 금 아니지? 찍어낼 수 있는 거야. 종이돈이 is convertible. convertible이 뭔 줄 알아? 이거 convertible. 원래 convert가 변환시키다. able 뭐라 그랬어? 능동수동. 그럼 변환을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변환되는 게. 그래서 convertible car가 뭐야? 컨버터블. 자동차 에어가 되는 게 컨버터블이라고 해. 알지? 버튼 딱 누르면 덮개 탁탁탁. 예를 들어서 오픈카 됐다가 버튼 누르면 탁탁탁탁 받쳐 세단 됐다가 변신이 가능하지. 그래서 컨버터블 자동차라고 해. 오케이?
그냥 뚜껑 안 닫히는 차는 무슨 카드야? 그건 오픈카야 그냥. 근데 오픈카도 됐다가 집에 그런 차 타는 아빠 계시나? 부럽다. 보통 나중에 남학생들 저 신혼여행 갔을 때는 렌트해가지고 한번 타봐. 멋있겠다. 종이돈이 뭘로 바뀌어야 돼? 내가 처음에 얘기한 개념이야. 언제든 이 종이돈이 가치가 있어서 금으로 못 될 수 있을 때. 바뀔 수 있을 때. 언제? 그것도 whenever the individual chooses to do so. 그 개인이 돈으로 받았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기억나? 돈으로 받았지만 야 이제는 금으로 줘야지. 야 돈 줄 테니까 그 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돈을 줘도 금덩어리를 받을 수가 없으면 이 종이가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개인이 선택할 때 그렇게 하기를 즉 종이돈을 뭘로 바꾸고 싶을 때 금으로 바꾸고 싶을 때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돈이 바뀔 수 있을 때 그때 그 돈은 is said 말이 되어진다. 뭐라고? backed up 보장된다. 원래 백업이 뭐야? 백업 갖고 오는 뒷 받쳐주는 거지. 그럼 수동태니까 뒷받침 되어진다. 무엇에 의해서? 골드. 골드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딱 외국에 줬는데 외국이 인정한다는 건 뭐야? 우리나라에 그만큼의 뭐가 있다? 금이 있다라는 걸 보장해 줬을 때. 그지? 자, 화폐는 간단해. 화폐는 뭐에 의해서 보장된다? 기본적으로 금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야. 이러한 표현은 is misleading. 오해를 살 수 있다. 오해가 될 수 있다. only if. 자, if는 만약이니까 경우지. only if는 오직 뭐뭐한 경우에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했을 때만 오해가 될 수 있어. 지금까지 말한 표현은 돈이 금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표현이 오해가 될 수 있어. 요럴 때 우리가 상상할 때 금의 가치가 다소 어느 정도 is transferred 전환시키다야. 수동태니까 전환된다. 금의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종이 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오해가 되는 게 뭐야? 금의 가치는 다소간 어떤 방식으로든 종이돈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거 오해라. 그러니까 종이돈이 언제나 내면 뭐가 된다?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고. When in fact 실제로는 뭔데? 진정한 이 글의 요점은 니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금으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금에 뭘 갖는다? 금의 가치를 갖는 거지. 니네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꼭 금만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고.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금 한 돈이 5만 원이다. 지금 70만 원이지만 금 한 돈이 70만 원이다. 그러면 얘네는 70만 원어치 금을 사는 게 아니라 70만 원어치의 금의 가치가 있는 다른 걸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돈 있으면 금 사는 놈 없잖아요. 사는 사람도 있지. 근데 금의 가치. 그래서 진짜 포인트는 이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명사절. 금은 단순히 뭐 하는 거야? 제한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치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금의 양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슈가 발행하다. 이슈. 요새 무슨 지각 이슈요. 문제라는 뜻도 있지만 발행하다. 그래서 수동태니까 발행될 수 있는 종이돈의 양을 뭐 한다는 거야? 금이 제한한다. 중요한 것은 종이돈 가지고 금 바꿔먹는다 이게 아니라 금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종이돈의 발행수도 뭐 된다? 제한된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가야. 가지고 있는 금, 우리 뭐라 금, 은, 보화라 그러지. 금이 상징적인 거고 금, 은, 보화를 가득 가지고 있어야 거기와 대등한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금은 보화보다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발행하면 그 발행한 돈 하나하나의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린 솔직히 그렇잖아. 가지 1대1 대우로 돈을 발행해야 된다. 근데 군주들은 그냥 돈으로 막 거래가 되니까 야, 돈 막 찍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조 지폐 사범이 왜 엄청난 처벌을 받겠어? 위조 지폐 사범. 위조 지폐를 발행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거야. 맞지 않냐? 정부가 아니고 지가 어디서 몰래 돈을 똑같은 위조 지폐를 막 찍어서 그게 돌면 문제가 되는 거야. 돌면 어때? 통화량이 어떻게 되니? 팽창하지. 그러면 멀쩡히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의 돈의 가치가 다 금고에 내가 10만 원 넣어놓은 사람이 갑자기 10만 원이 만 원 가치로 떨어진단 말이야. 쉽게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가지고 있어? 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떨어지지. 인플레이션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근데 돈 벌면 금고에 금송아지를 넣어둬.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 내가 그만 돈에 5만 원 할 때 5천만 원어치 금을 사뒀으면 지금 얼마야? 5천만 원에 14배 계산해봐. 10배만 해도 얼마야? 5억. 이야. 일할 필요 없었는데. 그지? 마무리로 하나만 얘기할게. 주식도 똑같아. 주식은 그럼 실물 가치가 뭐겠어? 회사, 지분. 그 회사의 상태야. 그 회사 자산 아주 훌륭한 상태로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면 그만큼 주식이 그 잘 나가는 회사의 자산만큼을 보장해 줘. 회사가 망해. 내가 산 주식 회사가 망해. 그럼 나는 종이 돈처럼 받았지 증서를. 실물 가치가 없는데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줘 안 줘. 그래서 종이 조각이 되는 거야. 찢어버려. 이게 경제의 기본이야. 오케이? 자, 이게 어려운 지문이라 쌤이 꼼꼼히 눌러줬으니까 복습 꼭 하시고 5분 쉬었다가 40분 볼게요.